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험생들에게 3월은 첫 전국 모의고사를 치르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그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도 참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입 정보를 찾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그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3월 모의고사 이후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로 구민회관에서 이번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정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도 발빠르게 또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3월이 갑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겁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알차고 후회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시 지원의 방향을 잡아주실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디바십니다.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고 사는 삶을 일컫는 말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실현하기를 애쓰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신데요. 앞서 나가는 진학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선여고의 진학 지도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선여고의 김태용입니다. 내일이면 3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겨울방학 때 많이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실망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3월 모의고사 결과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그 3월 모의고사 이후의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서 4월 4일 토요일에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4월 4일에는 중구 구민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안영근 선생님과 하기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4월 4일 이 강의 역시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국제기구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연세대와 고려대 진학을 원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제기구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고2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된 건데 요즘 어떤가요?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네. 이제 2학년 됐다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어머니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따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어떠세요?
예, 구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아이가 자기 꿈과 희망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이제 대견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아, 네. 저희 아이가 연구대 정도의 이제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생기부의 교과나 비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을 종합했을 때 어떤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특기자 전형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상담 부탁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과 함께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도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2학년인데 방향을 잘 잡고 그래도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2.4등급, 영어 2.5등급, 사회 4등급, 국영수사 평균 2.98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4등급에 머무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2.6등급에서 2.5등급으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네.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는 100분위 98.39에서 1등급, 수학 A는 96.64에 1등급, 영어는 98.56에 1등급, 사탐은 지리 한 과목만 치루었습니다. 1학년 때 치루어서 그랬는지 한 과목만 치루었는데 87.39에 2등급이고요. 필수 과목인 한국사는 원점수 30점에 3등급입니다. 네. 3월 모의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2014년 6월하고 11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 B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 A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지리는 2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우선 교내 활동을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학급 국제부장을 역임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모의 유엔 동아리와 학교 응원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도 활동했고요. 봉사활동은 77시간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1학년 학생이었을 적이죠. 84시간을 수강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요. 외교부에서 주최한 청소년 외교학교를 수료했고요. 우리 학생의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에 리더십 함양과정 소감문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근면 부문, 학업 부문, 영어 부문, 봉사 부문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영어 토론대회 장려상, 교내 다도강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방과 후 학교 우수상, 근데 그거는 내용은 뭐냐면 실전 탭스 마스터 상을 받았고요. 토플 점수는 117점을 취득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 예, 희망대학은 1지망은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를 특기자 전형으로요. 국제계열. 2지망은 고려대 국제학부를 특별 전형으로, 3지망은 서강대 국제한국학 계열을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분야의 특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학생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우선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예,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이 학생은 이제 특목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영어 교과 성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는 4등급이고 사회도 4등급 정도 되어서 그걸 좀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주요 교과는 아니지만 중국어 회화하고 작문이 각각 6, 7등급인데 이것은 이제 교과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는요. 2014년 11월 학력평가 성적은 6월에 비해서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이죠. 네. 국영수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 과목은 1학년이었기 때문에 한 과목만 선택했고 또 치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어서 이제 사회 과목을 공부를 해보고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분석입니다. 학생이 이제 진로와 관련된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그 자기의 진로가 있죠. 그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좀 했고요. 영어로 뭐 가르치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동아리 활동은 그 모의 유엔 동아리 활동을 했고 봉사 활동이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봉사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그 조금 막연하죠. 국제학부라는 것이 조금 막연해서 정확하게 국제학부에서도 어떤 그 내부에서 보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뭐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라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1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화된 비교과 활동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에 관련된 이제 비교과 활동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할 점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 영어 관련된 활동은 더 강화하지만 그 외에 빠르게 자기가 국제 학부에서 어떤 좀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이제 수립을 하고 그러면 좀 세분화된 비교과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데 진로의 그 국제기구 뭐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1순위는 학생에게 맞는 전형의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예, 2순위는 특기자 전형이고요. 예,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순위를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2순위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3순위를 정시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하신 이유, 그리고 대비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사실 1순위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고 2순위를 특기자 전형이라고 했지만 그 순위는 사실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순위하고 2순위는 그냥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할 때도 어떻게 특기자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특기자 전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학 특기자라고 해서 영어 성적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공인 성적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라고 해가지고 자소서하고 그다음에 추천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비교과 활동을 전부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염두에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비교과 활동을 좀 점차 쌓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은 지금 연대 언더우드나 또 고대 국제학부를 이렇게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연대 언더우드나 고대 국제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고 하니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론 국제 계열을 학과를 나오거나 언더우드나 국제학부를 나오면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과를 좀 맞춰가지고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서강대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일반형이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런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외대의 LD 학부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교에 관련된 것이 특화된 학부인데요. 그런 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지금 원하시는 대로 국제학부를 비롯해서 또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국제학부가 아니지만 뭐 고대 뭐 정경대학이라든지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런 영어 실력이라든지 문호수에서 활동한 그런 것들을 모의 유엔 동아리죠. 활동하는 것들을 경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요. 3순위는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정시 전형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겠고 어차피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정시 전형까지도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순위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과 또 가능성은 어떤지 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 특기자 전형입니다. 연세대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더우드 국제학부를 지원을 하려면은 국제 계열로 저희가 이제 특기자 전형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언더우드 국제대학 중에서도 학생이 언더우드 학부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는 117명을 모집하고 해외 학생은 4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고요. 그다음 2단계는 서류 70과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 전부 다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그것도 국제인재 계열로만 선발하고요. 정시나 이런 데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유의하셔야 될 점이 특기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 외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을 쓴다거나 아니면 AP나 SAT 같은 성적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뛰어난 점을 비교과, 교내 비교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이제 서류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어 구술 면접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언더우드 학부는 아직 1학년이긴 하지만 다소 상향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스펙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 어학 성적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걸 주의하셔서 비교과 활동을 잘 강화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하스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학부에는 언더우드 학부도 있지만은 그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아시아 학부하고 테크노 아트 학부하고 융합 사회과학부를 뭉뚱그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융합 인문 사회 계열이라고 해서 하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스 계열을 차라리 지원해 보시면 다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참고로 하스 합격자 중에서 외고는 30%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반 정도도 합격이 되었으니까 외고 학생이 스펙을 잘 다듬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하셨던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해외고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은 고려대 특별전형입니다. 고려대 특별전형은 국제인재 계열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국제학부는 4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에 서류 70, 면접 30인 것은 같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런데 이거를 연대하고 지금 학생이 연대하고 고대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연대 고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긴 합니다. 연대는 아예 선발 안 했었죠. 그다음에 지원 자격을 봤을 때도 연대보다는 오히려 고대에서 조금 특화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외국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나 자소서나 외에도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연대와 다르게 고대는 AP 성적이라든지 SAT 성적 그리고 공인 인증서, 공인 성적, 공인 어학 성적을 인증 어학 성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영어 에세이를 포함한 영어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에 특화된 그런 스펙을 제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학생이 지금 IBT 117점인데 IBT는 120점 만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독특한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부도 좋지만 국제학부도 지원해 보시되 또 영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기자 전형으로 그대로 지원을 하는데 과를 좀 바꿔서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학생이 이제 영어 스펙이 좀 있으니까요. 또 정경대학 같은 경우 문어스 활동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정경대학 대학 등에도 지원을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10대 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서 2등급 중반 정도도 합격을 했었고요. 네. 여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국제학부도
연대랑 마찬가지인데 연대보다는 좀 덜하지만 연대는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도 많이 의외로 뽑히기는 하는데 이 고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도 외고하고 일반고의 그 선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교과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입니다. 외국어 전형이라고 이렇게 좀 명시되어 있고요. 국제 한국학 계열을 원했는데요. 6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하게 뭐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전부 다 서류 100%에다가 그다음에 서류 80에 면접 20을 보고 있고요. 여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은 18대 1 정도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을 조금 특화시키면서 영어 성적을 올리고 뭐니 해도 교과 활동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에서 궁금해했던 질문이 연대와 고려대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또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앞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답을 좀 내려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 뭉뚱그려서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딱 집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언더우드 학부 외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학부라든지 융합 인문 사회 계열에 있는 그런 학부들을 전부 다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십시오. 연대는 내신을 생각보다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그냥 특기자 전형으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낫겠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도 지원을 하지만 또 국제학부 외에 영어 영문학과나 정경대학을 특별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또 보면요.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2학년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실 필요도 없고 네.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이 특기자 전형 자체가 영어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보는 특기자 전형이 아니므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그냥 같이 비교과 활동을 하시면서 교과 성적을 올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만 영어 심화 활동 같은 것, 영어 심화 학습 같은 것은 평상시에 좀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고3이 되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조율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지망하는 대학 몇몇 대학의 스타일대로 한번 특기자 전형 준비를 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우리 학생이 앞으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전형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될 텐데요. 우선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전형별 학습 전략과 준비법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었건 또 특기자 전형이 되었건 둘 다 같이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랑 사회 과목을 좀 놓쳤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아무리 특목고라고 해도 4등급 정도 조금 1등급 정도라도 상승시키시면 좋겠고 중국어는 조금 부담됩니다. 중국어 6등급이나 7등급은 안 되니까 제2외국어인 중국어의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정시나 또 우리가 수시 최저에서 전부 다 수능 성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고난이도 문제가 이번부터는 조금 변별 때문에 두세 문제씩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모의고사형의 문제풀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전같이 시간을 재면서 측정하면서 시험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2외국어가 아까 중국어 그 내신 성적도 말씀드렸지만 또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 같은 거랑 연계시켜서 제2외국어 한 과목이 사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 변환 표준 점수는 고대는 그 상위권 100분이 상위권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 사탐하고 고대는
제2 외국어하고 변환 표준 점수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외국 학생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전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제2 외국어를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2 외국어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전형별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전형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강대에서 국제 한국학 학과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네.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신설 전형입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최저 3개 영역 등급 합이 4이고요. 대신에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외대입니다. 외대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LD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그런 학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요. 네.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전형과 다 스타일은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LD 학부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라 하는 의미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똑같이 LD 학부인데 논술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왜 그런 거 하니 20명이나 모집하는 데다가 통계 또 문항이 있고요. 학생이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영어도 잘하고 해서 이런 LD 학부를 논술 전형으로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제가 권유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네. 정말 구체적이고 이렇게 전문화된 그런 정보를 들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교과에 지금 내신에서 조금 낮은 과목들 그 부분에 이해하는 때 많이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니께서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지금도 참 잘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네.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요. 오늘 네. 상담한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기구 공무원을 희망하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특기자 전형, 3순위 정시입니다. 보완할 점은 국어와 사회, 중국어 교과 향상 성적에 가장 주력하시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서강대 국제한국학계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서강대 국제한국학 학생부 종합전형, 한국외대 LD학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